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MTNW 오늘 봄맞이 특집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시장 점검 그리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유망주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서인지 너무 많은 분들 고민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2부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더 많은 부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시장 변동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일장 당장 내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올해 가져갈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거예요. 지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3가지 방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하고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 열려 있으니까 많이 주세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의 종목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까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죠? MTN 방송 들어오시면 바로 대화창에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해서 또 기대가 되는 일요일 밤입니다. 먼저 움직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불안해서 지금 시장 섹터를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 있으세요? 네, 섹터 있죠. 어딘가요? 네, 저는 그 무상교육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뭐 과거에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컸다라면 최근에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또 뭐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합계 출생률이 0.78명으로 나타났죠. OECD 국가 중에서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젊은 분들에게 저출산 문제 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직접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청년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닥쳐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입 연령에 있는 뭐 여성들이나 또 젊은 분들에게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상반기까지 뭐 당분간은 좀 공감할 만한 강력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오늘 가지고 나온 저출산 섹터 중에서도 무상교육 관련주도 저출산 섹터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저출산 관련 섹터에서는 이미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꿈비가 대장주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또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무상교육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어서 좀 섹터를 선점을 해봤고요. 자, 저출산의 원인을 꼽자면 집값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또 뭐 양육비라든지 양육비 중에서도 교육비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조 9천억 원을 보육 예산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경우도 보시면은 1961년에 대기근 이후에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난 이슈가 뭐냐면요. 전국 인민회의 대표죠. 자오둥링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중국 국민들이 정말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다라는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비용 부담 중에서도 교육비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비용을 덜어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섹터, 무상교육 관련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정말 장기 국적 과제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상교육 섹터는 여전히 정책 모멘텀 길게 봤을 때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무상교육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로 정리해드렸고요. 나인원 위원님은 어느 섹터 보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일단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양극재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보유자분들은 큰 수익을 좀 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앞서도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 지금 현재 양극재 각각 생산 기업들이 수주했었던 최소 1조 원에서 많게는 약 한 5조 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재고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신주 수주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좀 도래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를 놓고 본다라면 이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중국의 CATL 또는 일본의 뭐 도시바. 자, 각각의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은 BMW, 아니면 볼보, 아니면 폭스바겐, 하다못해 뭐 포르쉐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나름의 설비를 좀 준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LNF를 통해서 약 한 5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전에 대량 양산에 이제 곧 임박한 4680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추후에는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설계하고 그리고 그 스펙에 대해서 이제 공유한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완성차 기업들도 실제 배터리를 생산함에 있어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분리막 이런 각각의 부분들을 직접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외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배터리를 생산해 나가게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적으로 규모를 좀 키워나갈 확률이 좀 매우 크고 특히 삼성 SDI라든지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별도의 조인트 벤처 형식의 협력사를 좀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조만간부터 양극재를 별도로 또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완제품 형식의 2차 전지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SDI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각각의 수많은 완성차 기업들과의 별도 협력사를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배터리를 각각 완성차 기업들에 맞는 그런 어떤 스펙 규정에 맞는 배터리를 별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방면으로 이렇게 양극재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이렇다 할 양극재보다는 결정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만 가장 큰 수요를 좀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하이니켈을 가장 순도가 높은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품질 테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또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해서 관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줄 수 있는 정말 올해에 정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가 될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주인공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커져서 다시 꺾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장성이 뚜렷하다. 경쟁 심화 속에 양극재 쪽 꾸준히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관심 섹터로 나인원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볼까요? 지금 전화, 문자, 유튜브 참여 다 열려 있습니다. 해주고 계시죠? 그럼 첫 전화 네, 첫 전화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고요. 상담 문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출발할게요.
그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전화 주셨어요. 직접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종목 상담 주셨는데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피코그램이요. 피코그램 얼마에 사셨어요? 11,000원에 10%요. 아, 따라갔다 11,000원. 붙어서 이렇게 됐어요. 11,000원에 10%. 목요일 날 사셨죠, 시청자님? 네, 맞아요. 아이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저희가 바로 우리 위원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바로 네. 연결해 보죠. 이달의 위원님, 목요일 날 잡으셨고 지금 딱 고점이에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고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네. 이 고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아, 따라가다 붙었어요, 글쎄. 너무 막 뛰니까요. 네. 아우, 그냥 좀 돈 좀 벌까 싶어서 붙었다게 됐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돈 좀 벌까 네. 했는데 지금 밀려서 이제 가슴을 네. 쓸어내리고 계시군요. 아우, 잠 못 잤어요. 아, 잠 못 주무셨어요? 네. 네.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주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추경 매수해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하긴 했지만 다행히 피코그램이라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사실 이렇게 추경 매수하는 습관은 피코그램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에 추경 매수했을 때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지만 정말 네. 그 좋지 않은 종목에 이렇게 추경 매수를 하면 요즘 시장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 것 같다는 내 생각에 추경 매수하는 네. 습관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갈 것 같다는 내 생각이고 주가는 절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그죠?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눌러줄 때 좋은 종목이 조정 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국제과제를 통해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네.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이슈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 가지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네.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할 거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방류를 네. 하게 봄이나 뭐 초여름쯤에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그러한 네. 오염수가 진입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우리 네. 그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관련주로 저는 네.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한 동사가 시장에서 충분히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금 11,000원 고점에서 지금 잡기는 했어요.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동종목이 이 가격대입니다. 8,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탈한다면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청자님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네. 부각될 이슈 살아있고요. 또 매집 잘 들어와 있다라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게 조정 준다라면 이 8,500원 부분에서 오히려 10% 더 실어서 수익을 네.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동종목 피코그램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시청자님 여력이 되신다면 좀 더 조정받았을 때 이 평단가를 낮춰서 이후에 수익을 네.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렇게 다행입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성투하세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 좋은 종목이라 다행인데 앞으로는 좀 따라잡는 그런 흐름들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는 분들 같이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또 와 있어요.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성일 하이텍이요. 핫한 종목 사셨네요. 얼마에 몇 네. 퍼센트세요? 16만 얼마에 80% 샀어요. 80%요? 세 번 나눠가지고요. 16만 6,300원에 80% 맞으세요? 예.
화끈하시네요. 시청자님 좀 한 가지 20% 사고 원래는 이만큼 안 샀는데 예. 한 20% 30% 샀는데 또 조금 내려가고 해가지고 에이, 자꾸 사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최초에 들어가실 때 더 매수 단가가 높았다는 말씀이신데 예. 지금 조금 변동성 커져서 걱정이실 것 같아요. 좋다고는 예. 하는데 이 폐배터리주 나인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계속 물타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80%인데 이거 괜찮은 걸지 네. 좋은 종목은 맞나요? 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많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송구하지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비중 80%가 금액으로 쳤을 때 5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네, 일단 거기까지만 저한테는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마 첫 매수는 아마도 고점권이라고 하느라 거의 18만 원 선부터 계속적으로 좀 물타기를 좀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금액을 여쭤본 이유는 혹여 5천 이상,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좀 나름의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렇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일하이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예, 일단은 여러 가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폐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매출이 뭐 1,000억대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그나마 500억대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해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생산 설비를 지금 현재 곳곳에다가 세우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지금 광물과 관련된 핵심 광물과 관련된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될 것이다라면서 초안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이 기존 2차 전지에서 좀 필요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광물을 다시 한번 또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졌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도 생산 설비를 뭐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사 정도 수준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사실상 폐배터리 내에서 좀 테마주로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인데 동사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다들 장비라든지 기술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으로 폐배터리를 아예 분쇄시켜 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광물만 추출을 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설립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실제 어떤 수요에 있어서 맞게도 대응을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데 뭐 AA 건전지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뭐 갖다 주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용 2차 전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거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민간으로 넘겨버렸어요. 그 민간으로 넘겼다라는 것은 성일하이텍과 같은 회사들이 실제 그런 어떤 배터리를 수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가 또는 또 나름의 영역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오버슈팅이라든지 버블 국면에서 사실상 뭐 급등주 따라잡기 하시다가 지금 물타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손익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간단하게 좀 볼까요 차트를? 네.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그렇게 뭐 큰 손실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내일서부터 16만 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16만 원을 지켜주면은 일단 좀 반등을 한다 쪽에 저는 이제 무게를 싣고 실제 18만 원대에서부터 수경 매수하지 말고 16만 원까지 눌리면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16만 원 선 정도를 지켜주면은 전형적인 어떤 급등주, 그 다음에 뭐 눌림, 그 다음에 반등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16만 원을 못 지켜주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뭐 장중에 또 흐름 보시면 뭐 밀렸다가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면 또 마음이 또 뒤숭숭하니까 종가 기준을 보시고 일단 16만 원 기준으로 지지 반등을 해주면 종가상 그 이상으로 마무리 지으면 하루 더 보시되 아마 시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아마 수요일 정도 선에는 5일선을 회복해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수요일까지 5일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면 아마 매수 평단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정리하시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뭐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뭐 본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흥분하셔가지고 장중에 막 거래 터지는 호가창 보니까 막 쫓아 들어가신 거잖아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리스크 관리하시고 일단 16만 원에서 지지해준다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특히 폐배터리는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리고 지금 EU 쪽에서 지금 핵심 광물과 관련된 법안의 초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발표가 된다라면 내용이 좀 어찌 본다면 상당히 족쇄를 꽉 잡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2차 전지는 무조건 재활용해가지고 일정 퍼센테이지 비율을 무조건 재환원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기다리신다라면 16만 원 깨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시고요.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 계속 가지고 들고 갈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손실이 커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는 없잖아요. 16만 원 정도 되면 좀 줄이고. 네네. 16만 지금 16만 원을 번전까지는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예, 16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세요. 아, 네. 만약에 뭐 하여튼 이번 주가 됐든 네. 다음 주가 됐든 일단 자세한 사항은요. 어차피 오늘 공개 방송도 있고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따가 예. 자세히 답변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서 답변 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너무 바쁘시- 답답하신 마음 제가 헤아려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시죠? 비중이 일단 크니까 일단 주 초에요. 내일 시장 영향 받고 또 미국 CRMA 발표되고 나서 16만 원을 종가상으로 지키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보시고 이것을 리스크 과이 라인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괜찮다면 가져가고 아니라면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런 유연함도 예.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10시부터 또 예. 공개 방송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80%라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02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MDS테크. 이 종목도 굉장히 2월에 강했던 종목이죠. 사신 가격대가 2,680원 그리고 20%입니다. 글쎄요. 금요일 장에 이 가격대가 안 왔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가셨다가 수익을 강하게 내셨다가 지금 수익을 다 반납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달의 위원님, 이렇게 되면 혹시 내 매수가까지 와서 더 밀려 내려가면 나 이제 손실인데 하고 좀 초조하실 거잖아요. MD스테크 다시 챗 GPT발 모멘텀 봤나요? 네, 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 GPT라든지 이러한 그 열풍이 불 때 상당히 좋은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 네.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솔루션 기업이고 우리가 AI 관련주로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줬던 종목이죠.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신다라면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시세가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다시 보신다라면은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 시장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된다, 수익은 챙겨야 낼 거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제일 속상해요. 정말 수익이었는데 이 수익을 다 반납하게 되는 계좌가 정말 수익이 반토막이 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속상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을 줄 때 챙기자라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적은 수익이라도 챙겨가는 습관 들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의 저점이죠. 2,800원. 이 자리를 아마 월요일에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680원이죠. 2,680원이 지금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가인데 여기가 바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리를 이탈을 하면 시장이 밀리면서 이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줬다가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또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심리 게임이죠. 내가 이 종목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밀린다라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근을 이탈을 한다라면 일단은 현금 확보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상방으로 수익을 준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3,200원 부근에서 수익은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수익을 이미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돈 같은
낮잖아요. 그래서 더 흔들리셨을 텐데 그래도 매수 가격을 지지한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 가격대에서는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익 날 때에는 바로바로 또 수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다음번에는 또 챙기셨으면 해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D 스페크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저희 문자로 가볼게요. 바이오 종목 들어왔는데요. 7606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은 안 남겨주셨네요. 15만 원에 사셨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바이오 사신 분들 대체로 아마 이 정도의 손실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는데 이번에요. 사실 지난주에 나인원 위원님 조금 바이오 살아나는 분위기 있었잖아요. 특히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주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3월에 전혀 못 올랐네요. 이 종목은 네. 언제쯤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했던 것은 일단 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경영선에 복귀를 할 것인가 또는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임상 학회에 뭐 진출을 했다 또는 임상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뉴스를 다 보게 되면은 임상 2상, 3상이 되어가지고 신약을 곧 출시하겠다가 아니라 어디 학회회 또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하겠다. 딱 이 정도까지가 사실 유일한 호재였다면 호재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을 개발했고 신약을 출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그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이런 어떤 백신을 위탁 생산을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약을 실질적으로 대웅제약과 개발을 하긴 했지만 이것 자체도 뭐 임상 과정이 좀 남아 있고 임상이 지난다 할지라도 실제 시장의 평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비싸서 많이 올라서 크게 내리지 않아서 같은 바이오니까 뭐 지금 현재 일단 시장에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와 유사한 종목군들 아마 머지않아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상장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눈을 돌리시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또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덜 오른 종목 또 같은 섹터라고 묶여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횡보하는 종목 많이 보시는데 네. 일단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SK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5만 원 기준 현재가 69,900원 기준 했을 때는 아마 마이너스 55% 정도의 손실이실 것 같고요. 비중은 제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손실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없겠지만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7,000원대 가격을 못 지켜주면은 보유의 의미가 없겠죠. 예,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뉴스 터져가지고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보유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제 관점에서 차라리 그냥 손절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서 오히려 손실을 좀 상쇄시킨다는 관점으로 좀 거래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가 살아나도 쉽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바이오 섹터 전체가 살아난다기보다는 개별주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개별주들이 이제 그냥 거래 터지고 움직여주고 실제 거의 해지 종목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바이오 종목 뉴스 터지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 SK바이오로직스는 그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바이오가 살아나더라도 옥석 가리기로 재료 있는 쪽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 가격대선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한 번 더 신중하게 마음 아프시겠지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 유튜브로 가서 또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고독하구만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많이 고독하신가 봐요. TFE 사셨습니다. 8,8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사실 이 반도체 테스트 부품 종목이죠. 연초 대비 조금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근데 신새내기주라 그런지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있었네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달의 위원님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다시 나실까요? 네, 뭐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이 좀 같이 밀린 걸로 보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네이버가 AI 이러한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동사의 주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이고 또 삼성전자의 후공정 파트를 60% 이상 국산화시켜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죠. 상당히 기술력이 좋고 또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TFE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윗골이 달리면서 좀 밀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빠져나간 물량이 크게 없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좀 밀려 나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자리입니다. 이 8,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밀리더라도 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다시 보신다라면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목표가를 보신다라면은 이 9,500원 부근 이 목표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도 10%라서 뭐 그냥 적당하니까 편안하게 그냥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로 9,500원인가요? 굉장히 좀 공모가 대비 아직 낮잖아요. 더 네네. 길게 보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저는 시장이 밀리면서 좀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 한 9,500원 정도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올랐던 이 가격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크지 않아서 좀 여유롭게 대응 가능한 종목 이렇게 상담이 나왔으니까요.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수익 내셔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저희 리트원스님께서 올려주신 두산 에너빌리티 21,300원에 20%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이 종목 굉장히 2월 중순부터 좀 강했죠. 지금 수익권이시진 않네요. 이전에 한참 전에 사셨군요. 작년 한 여름쯤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기세 타고 그러면 다시 매수가 도달해서 나는 수익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욕심을 충분히 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재료와 함께 전망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아마 매수하셨던 시기가 작년 여름 그쯤일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좋았었네요. 그때는 정말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매일같이 나왔던 뉴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진 네.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원전주만 하면은 뭔가 일이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정말 고령층 분들이 정말 피땀 흘리는 돈 정말 많이들 매수하셨고 많이들 이제 손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 이야기를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폴란드 원전 일단은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현정기술이라든지 뭐 G2파워라든지 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종목군들이 급작스럽게 장중에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폴란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작년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선부터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또 계속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기 진행해 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이 거의 처음 이야기되고 나서 2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좀 새로운 무언가라는 것은 뭐 폴란드가 되었던 또는 우크라이나 쪽의 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유지 보수가 되었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어떤 연속적인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지난주에 좀 거래 터졌는데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다. 왜? 지금 시장은 무조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예전처럼 명분 없고 그냥 거래 터졌으니까 뭐 오일선 지지 받아주니까 반등 나오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치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못하지만 지금껏 보유를 하셨다라면 이제 와서 뭐 손절매를 고려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 대금을 기준했을 때 작년이죠. 작년 8월 31일 또는 그 전쯤 3월 11일 대략적으로 약 한 5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발생했던 그 시점, 그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뭐 10% 20% 이상 그렇게 뭐 슈팅이 좀 나와주는 시점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물량을 조금 더 실으셔가지고 수익권 내에서 좀 전량 매도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나 지금 이 종목 괜히 갖고 있는 거 스트레스고 그냥 손실도 얼마 안 된다. 뭐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억울해가지고 좀 버텨보겠다. 그러신다라면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저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현 정권 내에서도 지금 뚜렷하게 뭔가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일 확률이 매우 높고 아마 관련 분들도 지금 현재 물밑 작업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림에 여력이 되신다면 좀 더 모멘텀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슈 나왔을 때 파는 전략도 수익권에서 파는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잘 나오셨으면 합니다. 응원할게요. 다음 또 문자 가겠습니다. 뒷자리 2130님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사셨네요. 100%라서 제가 비중을 다시 확인했어요. 11만 6,400원입니다. 평단가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늘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지금 비중이 100%인데 글쎄요. 챗 GPT는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전만큼 또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달의 위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AI 열풍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굉장히 상승을 300% 이상 한 종목이다라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비중을 100% 실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래도 좀 안전한 자리에서 실어야 되고요. 사실 지금 시장은 100% 비중을 실어야 되는 시장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100%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몰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주 대장주로서 이 종목이 꺾인다라면 전체적인 AI 관련주들이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스치면 AI다. AI 빼고는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고 저점 대비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시세를 조금씩 주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주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 보시면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가 11만 6,400원 자리입니다. 네. 11만 6,400원 이 정도 부근이 되겠죠. 지금 이 자리 샛별이를 그리면서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뭐 저점을 잡아주는 시그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100% 비중을 실을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죠. 이 매수가를 이탈을 한다라면은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10% 정도만 비중을 남기시고 미련이 남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10% 정도만 남기시고 90%는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대응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100% 실다 보면 계좌는 파랗게 음봉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매수가를 이탈을 한다라면 90%는 매도하시고 적어도 10%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던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단보단 대응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마음이 흔들리시더라도 매수 가격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서 또 비중 축소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Y2솔루션입니다. 3월 들어서 고공행진한 이 종목을 지금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이 860원이고요. 비중이 또 많아요. 50%나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물론 수익권이기는 해요. 근데 종목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시총이 한 1,400억대 정도 되네요. 나인원 위원님, 이렇게 네. 작은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전기차 부품 테마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 전형적인 급등주죠. 아마 이것을 지금 보유하신 분께서도 아마 급등주를 약간은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나름의 전략적으로 뭐 추격 매수가 되었든 돌파 매수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보유를 하셨고, 이제 수익권에서 좀 버티기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과거 2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각 가정에 있는 아답터라고 이제 소위 부르죠. 이제 직류, 교류. 일반적으로 전력을 받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직류 또는 교류로 안정적으로 전기 제품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아답터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네. 그 이제 아답터 기술, 그 SMPS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지금 현재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일반 플러그에 꽂았을 때 발생하는 그 전류를 안정적으로 기판에 전체 기기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장치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은 그런 회사가 바이오도 합니다. 어머. 네, 그런 회사가 바이오도 합니다. 네. 네, 일단 그런 회사가 바이오도 하는데,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볼 때는 지금 보유하신 분께서 소위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펀더멘트를 가지고 접근하신 케이스는 아니신 것 같고, 말 그대로 수급 쏠리고 또 시세 나오고 또 매수가 대비 상세 보여주니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900원을 이탈치 않으면 보유하시죠. 900원을 못 지켜주면 일단 익절하시고 9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 900원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럼 좀 버티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땐 1,000원은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1,000원 선에서 일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네요. 종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 한 달 동안 거의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럴 땐 욕심이 나죠. 하지만 900원 지지 여부 보시고 1,000원 그 미만까지 욕심을 조금 낮춰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대응하는 전략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 실현 잘하고 나오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유망주 또 공개해 볼 텐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 다시 올게요.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이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유망주는 어떻게 압축해야 할까?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한 3, 4월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요? 두 분의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위원님, 앞서 무상교육 이 유망 섹터로 좀 골라주셨죠. 그 안에 좀 유망주 가져오셨나요? 네, 뭐 저출산 관련주도 최근에 좋았지만 그 안에서 무상교육 관련주 중에 정말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애니능률입니다. 우리가 교육주로 상당히 뭐 누구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교육 플랫폼 기업이고 제가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심 방송 달달 한 10분에서 추천을 네. 드리면서 당일의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쁜 눌림을 줬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교육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AI 기반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전문 브랜드죠. 아이 챌린지가 가정에서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무상교육이나 이런 교육 관련으로 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러한 수혜 기대감이 동사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 자리에서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주라든지 저출산 관련으로 해서 앞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무상교육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드려야 되겠죠. 네. 자, 목표가는 6,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 4,400원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시초가부터 한 4,6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00원 선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4,6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는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밴드 잡아주셨고 2월에 좀 고점이 6,300원까지 갔었거든요. 6,000원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손절 라인 4,400원까지 전략 드렸습니다. 무상교육 그 안에서도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잘 알려진 애니능률의 기회를 다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원 위원님의 종목인데 유망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대단한 종목 아닙니까? 네, 아마도 많이 올라가지고 또 사고 싶은데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도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저는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치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생산 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기존의 양극재 비중에서 지금 기존의 음극재에서 이제 양극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음극재를 생산하는 양보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양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한때 잠시 좀 불안한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하이니켈 양극재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순도가 높은 그런 어떤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안타깝다라기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네. 지금 현재 삼성 SDI라든지 몇몇 회사의 좀 캐파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공급처가 다양해질 확률이 좀 매우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포스코 계열사들이 양극재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주요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했을 때 포스코 엠텍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뭐 NCA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을 포스코 엠텍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니켈이라든지 어떤 리튬에 대해서 해외 여러 곳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공급을 또 받아올 수도 있는 영역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좀 갱신해 준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일단 첫째로 지난주 종가는 2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가장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은 24만 원이 되겠고요. 24만 원서부터 하방을 놓고 봤을 때 22만 5천 원까지가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익비가 납니다. 즉 마이너스 5% 정도의 내가 평단가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내가 만약 1억이 있다면 첫 번째 매수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나머지는 한 4,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3번에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최소 23만 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 비율을 놓고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한 1% 내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당 가격, 즉 최종적으로 22만 5천 원이 손절선인데 이 가격을 이탈치만 않는다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될 종목이고, 특별한 악재라든지 시장에 조금 아쉬운 몇몇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 어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저점을 높이는 어떤 추세적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가 30만 원이군요. 네. 현대차 증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27, 29. 근데 나인원 위원님 30만 원까지 보면서 여전히 양극재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매수 가격 24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유망주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유망주까지 함께 했습니다. 당장 내일장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2시간 함께 했는데 이제 조금 이후죠. 10시부터 두 분의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뤄주시는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달의 의원님, 10시부터 공개 방송 해주시는데 주제가 어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나요? 네, 제가 주제를 KCS 추천 다음 날부터 이 현상, 이 급등주의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KCS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KCS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점심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또 상한가. 이 현상을 갖죠.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밍에도 정확하게 상승의 길목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틀 만에 이 현상을 가는 그러한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의 길목에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30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급등주가 상승하기 전에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도 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었죠. 그 안에서도 항상 급등주와 또 주도주를 통해서 수익을 냈던 기회들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잠시 후 10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CS 제시 후 이 연상 급등주 선점의 그 비밀 이달의 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다뤄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아무래도 뉴스라든지 어떤 공시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면서 개별 급등주들이 이제 급등락을 하니까 사실 적응을 못 하십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면 정말 더 빠져버리고 자 이런 시장에서 사실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소위 이제 선수들만 수익을 내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의 자금이 지금 예수금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 있다라면 그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의 비중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기둥이 될 만한 종목에 묶어둔다라는 생각으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자금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날그날의 주도주가 바뀝니다.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보합까지 밀리기도 하고 자, 그러한 종목을 실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지 그와 관련된 계좌, 실제 매수 매도 시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이너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 있어요. 두 분의 공개 방송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MTN 밴드 들어가셔서 방송 중 클릭하면 바로 접속하니까 가능하니까요. 10시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늘 걱정되실 텐데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단보다는 대응으로 맞춰가시면서 이번에도 현명하게 MTN 방송과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또 함께했던 주식명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방송 주식명가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